여러분, 전쟁 뉴스보다 더 무서운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했다는 속보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앞으로 5년 동안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문장입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건 멈춘 공급망이고 폭탄보다 무서운 건 끊긴 에너지입니다. 왜냐고요? 전쟁은 화면 속에서 벌어지지만 에너지 위기는 여러분 집 보일러, 전기요금, 공장, 반도체, 주가, 환율까지 조용히 다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경고를 듣고 어떤 나라는 비상 모드에 들어갔고 어떤 나라는 선박 경로를 바꾸고 어떤 나라는 산업 계획을 다시 짰는데 유독 한국만 문제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불은 붙었는데 아직 연기만 안 보이는 걸까요? 오늘은 이야기를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 통장과 투자, 그리고 한국 산업의 약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스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조용한 승자와 늦게 무너질 패자를 가르는 신호가 될 수 있는지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 뉴스가 왜 무서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먼저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당황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사람들이 에너지 뉴스를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막히면 다른 데서 사오면 되지 않나? 이 말, 평소에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LNG 앞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석유는 비교적 유연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려도 유조선을 돌리거나 공급처를 바꾸는 선택지가 아직 있어요. 그런데 LNG는 다릅니다. 이건 그냥 가스를 배에 싣는 사업이 아니에요. 생산, 액화, 저장, 운송, 하역, 재기화, 발전소 연결까지 전부 하나의 체인으로 묶여 있는 엄청나게 느리고 무겁고 비싼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생수를 못 사면 연마트 가면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은 생수가 아니라 혈액형 맞는 혈액이 부족한 겁니다. 아무 데서나 못 가져오고 있다고 바로 못 쓰고 운반도 아무 차나 못 하고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해요. 즉, 이건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위기에서 시간이 없다는 말은 곧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바로 패닉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카타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 단순히 중동 한 지역의 충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의존하고 있는 즉시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허브에 균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사실보다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는 사실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일주일이면 버팁니다. 1개월이면 불안해집니다. 6개월이면 기업들이 계획을 바꿉니다. 그런데 3년, 5년, 그건 위기가 아니라 질서가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카타르였을까? 그리고 왜 그 한마디에 나라들이 벌벌 떨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카타르는 단순히 가스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세계가 가장 불안해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스위치를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LNG는 겨울 난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전소가 돌아가고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화학 공정이 이어지고 반도체 공장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도시 전체가 평온하게 작동하기 위해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기반입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죠.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환율이 뛰면 불안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체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숫자 뒤에는 대개 에너지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빵집 사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밀가루 가격만 오른다고 빵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븐 돌리는 전기료, 매장 냉난방비, 배송 차량 연료비, 포장재 생산 비용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공장도 똑같습니다. 직접 가스를 쓰는 기업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 운송비에 민감한 기업, 원재료 가격 변동에 약한 기업, 다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LNG 충격은 한 산업의 뉴스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원가 뉴스예요. 그리고 원가가 흔들리면 기업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포기하거나, 투자를 미루거나, 어느 쪽이든 경제에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겁먹는 거예요. 가스가 부족해진다. 이 말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전기요금 압박, 제조원가 상승, 수출 경쟁력 약화, 소비 둔화, 금리 판단 혼선까지 한꺼번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타이어 하나가 펑크난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에 브레이크 오일이 조금씩 새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당장 멈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제 주변을 보겠습니다. 왜 어떤 나라들은 한국보다 먼저 긴장했을까요?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구조가 취약한 나라는 공급 충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선택지가 적습니다. 비축이 적거나 수입선이 편중돼 있거나 전력 생산 구조가 특정 연료에 과도하게 묶여 있으면 작은 충격도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섬이나 반도 형태의 경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 중심 국가, 에너지 가격이 물가 전체에 빠르게 전이되는 나라들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월급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식비, 대출이자, 전기요금, 교통비가 동시에 오르면 처음에는 외식부터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쇼핑을 미루고, 그 다음에는 여행을 포기하고, 마지막엔 저축까지 깨죠. 국가도 비슷합니다. 에너지 충격이 오면 먼저 눈에 띄는 건 연료비와 수입 물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항공, 물류, 제조, 소비 심리, 투자 심리까지 차례로 흔들립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이게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경쟁국보다 전기료가 높아지고 물류비가 오르고 원가 통제가 어려워지는 순간 가격 경쟁력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늘 가장 약한 곳이 아니라 가장 빡빡하게 돌아가던 곳입니다. 평소 효율이 좋았던 시스템도 여유분이 없으면 위기에 취약합니다. 즉, 문제는 약한 나라냐 강한 나라냐가 아닙니다. 버퍼가 있느냐 없느냐, 대체 경로가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으로 불편한 선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각국의 대응이 갈립니다. 누군가는 비상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누군가는 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칙을 잠시 접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앞에서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긴장하는데 왜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첫째, 정말 버틸 여력이 있었을 가능성. 둘째, 아직 체감이 덜 왔을 가능성.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나만 고르려 하는데 현실은 둘 다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조달 다변화, 장기 계약, 저장 능력, 수급 운영 경험을 상당히 쌓아온 나라입니다. 게다가 산업 구조상 에너지 안보를 완전히 가볍게 볼 수 없는 나라죠.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제조업 전반이 안정적인 전력과 연료 공급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침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태풍이 오기 전날, 바다는 의외로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도 덜 불고, 하늘도 잠깐 맑아 보여요. 그런데 어민들은 압니다. 그 조용함이 안심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긴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가스가 끊겨서 불이 꺼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현물 가격 상승, 운송 비용 상승, 보험료와 용선료 변화, 대체 물량 확보 경쟁, 환율 압박이 서서히 밀려오면 결국 기업 실적과 소비자 부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조용한 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아직 계산서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정부 발표나 언론 헤드라인보다 시장과 기업은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대기업은 장기 계약과 해지 전략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 제조업체,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업종, 운송비에 취약한 사업자들은 이런 변화가 늦게 오더라도 더 크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포를 살 게 아니라 어디서 조용히 비용이 쌓이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뉴스는 아직 괜찮다고 해도 기업의 비용 구조는 벌써 달라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가스가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반만 맞아요. 진짜 위험은 가스 자체가 아니라 신뢰가 깨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에너지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장기 계약, 공급 안정성, 경로 신뢰, 정치적 리스크 관리, 이 모든 것 위에 세워진 시장이에요. 그런데 한 공급자가 상황에 따라 5년까지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 시장은 단순히 물량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의존한 이 구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조달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거 아닌가? 비싸더라도 다른 나라와 먼저 계약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바로 여기서 세상이 바뀝니다. 위기는 공급 부족에서 시작하지만 진짜 구조 변화는 신뢰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 상실은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에너지 수입 구조를 바꾸고 발전 믹스를 다시 검토하고 원전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재생에너지 투자 논리가 달라지고 조선, 저장, 터미널, 송배전 인프라 기업까지 전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악재가 아닙니다. 어떤 산업엔 악재지만 어떤 산업엔 시대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한국 괜찮나? 가 아니라 이 사건 이후 어떤 산업이 더 중요해지나? 입니다. 에너지 확보 능력, 운송 인프라, 저장 기술, 전력 안정성, 대체 에너지 기술, 효율화 솔루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가스 뉴스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세계가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당연하다고 믿던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이걸 먼저 읽는 사람은 뉴스를 소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판이 어디로 움직일지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카타르의 경고는 가스 몇 척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의존해온 질서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조용했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조용한 숫자를 봐야 합니다. 현물 가격, 운송비, 전기요금 압력, 기업 원가 구조, 산업별 수혜와 피해, 이런 것들이 몇 주 뒤, 몇 달 뒤, 주가와 실적으로 번역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국제 뉴스 한 줄을 볼 때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전쟁이 났다가 아니라 어느 공급망이 흔들렸지? 누가 비용을 떠안게 되지? 어떤 산업이 먼저 타격받고 누가 반사이익을 얻지? 이 시선이 생기면 뉴스가 공포가 아니라 해석의 재료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정말 한국은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 조용할 뿐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 시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제 뉴스 속에 숨은 한국 경제, 산업, 투자 포인트를 끝까지 파헤쳐보는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신호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태가 한국 증시에서 어떤 업종을 먼저 흔들고 어떤 업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